안녕하십니까. 지문 읽어주는 남자의 찡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이 없었던 점 먼저 사과드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이 없었던 이유는 이제 수능이 바뀌고 바뀐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 조금 연구를 하느라 늦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요번 수능 문제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수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문제를 보면서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먼저 지문의 길이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줄었다는 것이 문제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볼 지문은 이번 수능에서 가장 길이가 길었던 지문입니다. 특히 이제 신유형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했던 가와 나로 그를 분리시켰던 지문이 이번 수능에서 가장 길이가 길었고, 앞으로도 이 지문이 가장 길이가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이 지문이 가장 수능에서 긴 이제 지문이 되겠구나. 요 지문을 잘 넘어가면 내가 더 이상 긴 지문을 만날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과 지문을 통해서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실제 수험장에서 수능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높은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답률을 높게 기록하게 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능을 볼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할지 준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평등견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평등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 너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가서 먼저 문제에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다는 거죠. 평등견에. 이렇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제 지문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표시를 찾아가 보면 바로 여기 가의 마지막 문단에 평등견에 네모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글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문제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그랬죠. 첫 번째 영향은 바로 문제풀이의 스타일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지문의 길이가 2020년 수능에 비해서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 문단 외에 다른 문단에 있는 정보를 합쳐야 정답에 있는 선지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이 짧아짐에 따라 다른 부분에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풀이 방법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다시 지정된 부분, 즉 문제에서 표시한 문단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평등견이 들어간 부분을 읽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렸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 평등견은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요런 거 우리가 이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한 사실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 이제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죠. 가치를 인정하고 청과 조선을 구분했고 서로 배타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은 뭐예요? 이 즉이라는 말 항상 잘 이해해두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말로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 표시죠.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간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자,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합리적이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는 법을 혼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다음 수능을 준비할 한 가지 요소라는 거 알아가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하지만은 이제 요거랑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되는 거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 이 하지만 부분은 뭐예요? 자신이 원래 제시했던 평등견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을 읽고 정답이라고 하면 글을 정말 대충 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18번으로 들어가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 아까 뭐라 그랬죠? 청과 조선은 구분되고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사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 뭐 조선을 기준으로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인정하자 그런 거였죠.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된다. 2번도 같은 맥락에 있어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서로 배를 보고요.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인식 태도 이건 어때요? 풍토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풍토에 맞게 살아가자. 즉 풍토의 차이를 인정하자. 요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을 딱 X 치고 넘어갔어야 돼요. 3번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범하고 오답으로 택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즉 3번과 5번이 이제 다르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서로 구분되는 독자성을 유지하자. 너도 차이가 있고 우리 청과 조선은 차이점이 있는 국가임을 인정하면서 그걸 유지하자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 짧은 글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이 글이 짧아짐에 따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근거는 딱 바로 이 부분 적은 7줄에서 8줄 사이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실수를 하고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글이 짧아지자고 해서 시험이 절대 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19번은 18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근데 왜 이제 뽑았냐?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풀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이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 문단으로 바로 왔습니다. 여기서 답의 근거가 나왔고요.
이 부분을 읽게 되면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이렇게 돼서 그 문제가 여러 문제로 이어졌고요. 그 여러 문제가 사회적 유대가 약한 단전절 사람들이 결사 조직으로 또 이어졌고요. 그런 결사 조직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됐고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기억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돼서 결국 이 기억의 원인은 뭐예요? 급격한 인구 증가구나.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 인구 증가를 앞에 놓지 않고 일부러 뒤로 보냈죠. 이거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헷갈리라고 이렇게 답을 골랐던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글이 짧아짐에 따라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지정된 부분을 정확히 읽고 정답을 한정된 근거 내에서 정확하게 판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점 확인하면서 이번 지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